안녕하세요. 청인스쿨의 강민입니다. 오늘은 기초 강좌 중에서 이제 대가들의 투자법 이어서 진행할 건데요. 오늘 다룰 투자의 대가는 그 유명한 워렌 버핏입니다. 일단 워렌 버핏은 1930년생으로 미국에서 이제 태어난 투자자이자 경영자인데요. 지금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의 CEO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서로는 이제 워렌 버핏 바이블, 워렌 버핏 라이블, 워렌 버핏 주주서한 등이 있는데요. 실제로 워렌 버핏이 이 책을 쓴 것은 아니고 워렌 버핏이 그 버크셔 해서웨이를 경영하면서 주주들에게 보냈던 주주서한, 그리고 주주총회를 하면서 주주들과 주고받았던 질의응답, 또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들이어서 이제 워렌 버핏의 저서다라고 써놨을 뿐, 실질적으로는 이 책을 편저한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냥 다만 이 책에 다루고 있는 내용의 본 출처가 워렌 버핏이기 때문에 그냥 워렌 버핏 저서다라고 그냥 써놓은 거고요. 관련서적으로도 스노우볼, 워렌 버핏 평전, ROE 활용법, 적정주가 구하는 법, 다시 워렌 버핏처럼 투자하라 등 관련된 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워렌 버핏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 워렌 버핏이 직접 쓴, 그러니까 출판, 편집, 저서를 직접 판 책은 단 한 권도 없지만 워렌 버핏 타이틀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투자법을 다루는 책들은 우리나라에 나온 것만 수백 권에 이르고요. 워렌 버핏을 내용 안에 어느 정도씩 다루고 있는 책들은 1000여 권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볼 때도 이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투자자인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워렌 버핏의 생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훑어보자면요. 일단 워렌 버핏은 현존하고 있는 금세기 최고의 투자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냐면은 미국 시장이 이제 주가가 조금 약간 어려운 모습을 보일 때 워렌 버핏이 아직 투자할 만하다, 내지는 워렌 버핏이 조금 더 샀다더라,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올 경우 주가가 반등을 하는 정도로 워렌 버핏이라는 그 영향력은 굉장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워렌 버핏의 삶 역시도 투자, 그리고 돈을 버는 것, 이런 것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일단 1930년 8월 30일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그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지금으로 치면 편의점이나 이제 마트 같은 걸 운영했었는데요. 거기서 코카콜라 6개 드리를 떼와서 한 개당으로 나눠서 마진을 조금 더 붙여 역앞에서 판매를 해가지고 돈을 벌기도 했고요. 신문 배달 등을 하면서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또 병뚜껑을 수집하는 취미도 있었고, 자동차의 그 차 넘버, 그 차량 번호판의 그 넘버를 외우는 취미도 있었고요. 병뚜껑을 수집하면서 이 동네에서는 이런 음료가 많이 팔리는구나, 이런 식의 통계를 내보기도 하고, 차량 번호판들 숫자들을 보면서 나름의 그 통계나 이런 식을 생각하고 연습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게 된 거는 11살 때 누나와 함께 처음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영향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가 그 주식 중개인으로서 일한 적이 있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아버지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초창기에 이제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고 청년기를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 투자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방법은 기술적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분석하고 추세를 보고 이런 식으로의 투자를 많이 진행하다가 벤자민 그레이엄이 쓴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가치 투자의 세계로 입문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이 진짜 투자고 이러한 방법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버핏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원을 진학해서 대학원을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하버드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했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제 현명한 투자자를 쓴 벤자민 그레이엄이 콜롬비아 대학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해당의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해서 그 벤자민 그레이엄으로부터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벤자민 그레이엄의 그레이엄 뉴먼 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벤자민 그레이엄이 이제 회사를 이만 청산하고 자기는 좀 더 재밌게 살아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워렌 버핏에게 네가 지금 이제 다니기도 했던 회사니까 이 회사 네가 지분 투자하고 인수해가지고는 직접 해보지 않겠냐라는 식의 제안을 받았는데요. 버핏은 하진 않겠다, 난 이제 내 거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내려가서 고향에 내려가가지고는 이제 지역에서 돈 좀 있는 사람들 꼬셔가지고 버핏 파트너십 투자조합이라는 것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투자 조합으로서 투자를 운영을 하고요. 그렇게 발생된 수익
주식들과 그러한 자금들이 모여서 나중에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를 투자하게 되는데요.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원래 방직물, 그러니까 정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안감이나 이런 방직물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굉장히 갖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 헐값에 나왔다라고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고요. 투자 이후에도 계속 지분이 늘다가 경영권까지 이제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 경영권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해당 산업은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고 힘든 산업이 되었다라는 것을 판단을 내리고 난 다음부터 회사의 체질을 바꿔 지금의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이제 지주회사로서 일종의 투자회사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회사를 바꾸고 지금까지 성장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도 버크셔 해서웨이 CEO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버크셔 해서웨이,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이제 세계적으로 뭐 3위, 뭐 1위, 5위 이런 식으로 세계 부호의 이제 부자 순위에 계속 상위 랭크되고 있는데 버핏의 재산의 대부분은 이 버크셔 해서웨이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핏 같은 경우는 보통 투자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벌거나 돈을 잃거나 하는 경우도 나 역시 똑같이 돈을 벌거나 잃는 경우다. 즉 투자자들과 나의 손익은 같은 방향으로 향해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버핏의 투자 격언들을 보면서 버핏이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버핏의 투자 원칙 1, 돈을 잃지 말아라. 원칙 2, 원칙 1을 잊지 말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돈을 잃지 말라라는 의미는 평가 손실을 보지 말아라. 뭐 내가 산 주가는 무조건 올라간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된 주식, 즉 가치 대비 싼 주식, 그래서 가치 대비 손해를 보지 않는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원금이 크게 다치는 것을 피해야 된다. 쉽게 운동에 비유를 하자면 운동을 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건 낙법이잖아요. 그런 이유는 이제 운동을 하다가 넘어지거나 뭐 어떠한 기술이나 그 행동에 당하게 됐을 때 다칠 환경이 생겼을 때 다치지 않도록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낙법입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이 원금이 크게 훼손되지 않아야만 내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 크게 다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재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넘어졌을 때 어디가 부러지거나 잘라져 버린다면 그럼 다시 재기할 수 없고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되겠죠. 그러한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버핏은 게임에서 이기는 팀은 점수판에 집중하는 팀이 아니라 게임에 집중하는 팀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는 버핏은 주가, 즉 주식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내가 투자한 회사가 돈을 잘 버는가 못 버는가, 펀더멘탈이 튼튼한가 아닌가, 경제적 해자를 유지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집중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은 주주들이 재산을 보관하는 수단 중 하나이다 라는 멘트도 한 적이 있는데요. 해당의 멘트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기업에,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이 산업, 이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내 재산의 일부가 이 사업이 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A라는 회사의 주식을 샀을 때 이거 주가 오르면 팔고 형 돈 이만큼 벌어야지 라는 목적이 아니라 이 회사, 이 사업이 좋으니 내 재산의 일부로 이 회사를 갖고 있어야지 라는 개념이 돼서 이 회사가 꾸준히 성장하는 한 난 구태여 돈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 갖고 가면서 내 자산을 늘리겠다, 이 개념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나는 지금도 19살 때 배운 사고방식을 실천한다 라고 했는데 버핏의 투자의 근간은 가치투자, 즉 현명한 투자자를 읽음으로써 시작되었던 가치투자를 근간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인의 의견은 상관없다. 사실과 근거가 올바르면 옳은 것이다. 또 이러한 멘트들은 군중과 다르게 가는 일종의 역발상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내가 무언가 투자 또는 무언가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했어, 좋은 의견이야, 나도 그거 할 건데 같이 하자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의미이고요. 내가 이러한 판단,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사용했던 그 근거가 되는 사실들, 그 사실, 그 근거,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내가 판단을 내리기까지 그 과정에서 사용했던
의사결정 방법이 논리적이고 효율적이라면 그것이 옳은 결정이다, 옳은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다 라는 멘트가 있는데요. 버핏은 투자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앞서서 이제 기초 강의 맨 앞부분 초반에 보시면은 투자와 투기, 도박 이런 거에 대한 정의를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버핏은 말 그대로 인베스터, 즉 투자자입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투자의 관점은 이 회장님의 오너 회장님의 마인드다라고도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그런 마인드, 내 재산, 내 사업, 이 안에 어떠한 사업들을 넣는가, 어떠한 사업을 나는 할 것인가, 이러한 관점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즉 투자자는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비즈니스 세계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다 테마주 하니까 나도 테마주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다 이러이러한 사업부를 만들었으니까 나도 이 사업부를 해야지, 다른 회사들이 다 이런 사업에 진출했으니까 나도 이 사업에 진출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결정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내가 지금 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고 사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했을 때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하는 것이 옳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수갈채를 받는 행위를 조심해라. 위대한 행보는 사람들의 하품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비춰볼 때 박수갈채를 받는 행위를 조심하라. 즉 훌륭한 일, 옳은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단기간에 반짝 성공, 급등,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행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는 하지 마라. 진짜 위대한 결과를 갖게 되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이 지루해하는 당연한 것, 해야만 하는 것, 그러한 것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투자란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거운 거, 재밌는 거, 이런 걸 하는 것이 투자가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하는 것, 그리고 당연하고 너무나 원론적인 것, 그러한 행동들이 반복되고 그 사실과 객관적인 근거, 데이터에 의거해서 효율적으로 내린 판단에 의한 행위의 집합, 이것이 투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존에서 이제 투자 관련된 멘트들을 모으고 그에 따라서 워렌 버핏이 어떠한 식으로 투자를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주식이 아닌 사업이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핏은 투자자이며 오너 회장님 마인드로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버핏은 주가가 오를 거야 내릴 거야 이에 기반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야 나쁜 사업이야, 잘 될 사업이야 무너지고 있는 사업이야, 이에 기반해서 내 큰 그룹 안에 이 사업을 넣을 거야 말 거야를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오너 회장님 하면 나는 돈이 얼마 없는데 이런 식의 발상과 마인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앞서 얘기했지만 주식을 사는 것은 기업과 사업을 사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한 1,000만 원 있고 삼성전자 몇 주, 현대차 몇 주, 그리고 셀트리온 몇 주 이런 식으로 갖고 있다면 나라는 사람의 그룹 안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와 셀트리온이 각각의 비중만큼 갖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즉 남들이 그 회사의 주인으로서 인정을 안 해주거나 내가 그 회사의 결정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고 사업을 갖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의 비중만큼 나라는 회사의 그룹에 그 회사의 사업이 일정 부분씩 들어있는 그러한 오너 회장님이다 라는 마인드로 투자를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다. 즉 가치와 가격의 차이, 가격은 내가 주는 것, 가치는 내가 얻는 것, 이런 의미라고 볼 때 5,000원을 내고 10,000원짜리의 가치를 얻어온다. 이것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5,000원을 확보해 놓고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러한 의미로서 투자를 바라봐야 된다. 즉 가격이 싸다 비싸다가 10,000원 했던 게 5,000원 됐네, 5,000원 했던 게 10,000원이 됐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짜리인데 그에 비해서 가격이 지금 싸네, 그에 비해서 비싸네 라는 식의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멋진 기업을 적절한 가격에 사는 것이 적절한 기업을 멋진 가격에 사는 것보다 낫다
이 얘기는 앞서 얘기했던 이런 흐름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시간의 개념이 조금 더 포함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핏은 크게 보면은 투자의 흐름이 몇 단계로 이렇게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초창기의 버핏은 가치 대비 가격이 싼 회사에 투자하는 거, 그리고는 가격이 가치에 수렴했을 때 파는 것, 이러한 투자 방법에 집중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버핏은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으로 있는 찰리 먼거를 만나게 되면서 투자의 방법이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게 되는데요. 그 업그레이드된 결과가 이 멘트에 나오는 그러한 것입니다. 즉, 가치라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며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증가하는 기업이 있다면 적절한 기업을 멋진 가격에 사는 것보다 멋진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것이 더 낫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가치를 보는 시점이 지금의 가치, 여기에 집중했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기업이 미래에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 흐름까지 생각하는 투자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저 그런 것을 싸게 사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보는 것 넘어서서 좋은 것을 적정하게 사는 것, 물론 최고의 선택은 좋은 것을 싸게 사는 것이겠죠. 그런데 좋은 것을 싸게 사진 못하더라도 적정하게만 사도 그저 그런 걸 싸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스크란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를 때 생긴다. 즉, 내가 이 회사를 왜 투자하는지, 왜 이 가격에 샀는지, 지금 왜 아직도 갖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투자를 할 때 그것이 손실이든 이득이든 가장 큰 리스크에 노출된 상황이다라는 의미이고요.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어떠한 이유로 투자를 했으며 내가 지금 그 투자한 종목을 갖고 있는 이유도 이러이러한 이유로 갖고 있다라는 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버핏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잘 모르는 행동을 하는 것이 제일 큰 리스크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탐욕을 드러내면 몸을 사리고 겁에 질리면 욕심을 부려라. 이 의미는 역발상 투자에 그대로 나오는 멘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버블과 폭락이 있을 때 이 버블 구간은 사람들이 다 탐욕과 욕심에 가득 차 있어서 이 가치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했음에도 더 오를 거야 하면서 자신보다 더 바보가 등장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가치보다 비싼 가격에 샀지만 나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바보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탐욕이 지배하는 시기다라고 보면 이 탐욕이 드러날 때 몸을 사려라.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팔아라 라는 의미가 되고요. 겁에 질리면 폭락이 다가와서 가치보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도 주가가 싸다는 건 인식하지만 그래도 무서워. 더 빠질 것 같아. 그래서 팔아야겠어 라고 마구 던져대고 공포에 잔뜩 질려 있을 때, 그럴 때 욕심을 부려서 주식을 사들여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투자의 세계에서는 스윙하지 않는 한 삼진아웃도 없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왜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오늘은 투자 뭘 사지? 뭘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하나도 못했는데 빨리 뭐 해야 되는데 라는 식으로 뭔가 투자 매매를 계속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돈을 계속 손해를 보고 돈을 날리고 있는 것 같은, 뭔가 계속 기회를 잃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조급함과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버핏은 그러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마음조차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구간, 스트라이크 존이 이렇게 있으면은 제일 자신 있는 구간으로 올 때 배트를 휘둘러야 타율이 제일 좋게 나오고 타격도 제일 멀리 갈 수 있겠죠. 야구에서는 이 구간 안에만 들어오면 내 입맛에 맞지 않아도 스트라이크 3번이면 아웃이 되지만, 투자에서는 내 입맛에 딱 맞는 공이 들어올 때까지 배트를 들고 가만히 서 있어도 스트라이크를 20번을 맞든 100번을 맞든 아웃돼서 나가는 일은 없다. 그러니 입맛에 안 맞는 공에 억지로 배트를 휘둘러 가지고는 돈을 낭비하고 마음을 상하고 시간을 쏟느니 내 입맛에 맞는 공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결정적으로 한 방 휘둘러서 제대로 성과를 뽑아내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 얘기는 앞서서 이제 삼진아웃 그 얘기랑 같은 얘기인데요.
정말 중요한 것, 내가 정말 자신 있는 것, 내가 정말 잘하는 것, 쉽게 할 수 있는 것만 남기고 어려운 것은 버리는 것, 아니다 싶은 건 제거하는 것, 이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무지와 차입금이 합쳐지면 대단히 흥미로운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레버리지에 대한 의미가 되는데요. 내가 뭘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즉 레버리지까지 사용해 가지고는 투자를 벌이면은 처참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돈이 되는 이야기를 믿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다. 이 얘기는 보통의 사람들 투자할 때 제일 쉽게 유혹당하고 제일 쉽게 흔들리는 것이 고급 정보. 내가 남들이 모르는 이러이러한 정보가 있어. 아, 내가 아는 아무개가 이 회사에 뭔데 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회사 곧 이렇게 될 거래 라는 식의 중요한 정보, 또는 급등, 이 회사가 이러이러한 스토리가 있고 뭐 삼성의 아무개가 뒤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들로 이 회사 급등할 거래, 이런 식의 뭔가 스토리를 쫓으면서 이 스토리가 혹하게 다가오는, 사람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 버리면서 객관적인 근거나 데이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될 것 같다라는 충동에 사로잡혀서 시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은 그다지 좋은 투자 습관은 아닙니다. 앞서서 버핏이 얘기했듯이 좋고 올바른 선택은 사실과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을 두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서 내린 판단입니다. 2m의 장애물을 넘으려고 애쓰지 말고 30cm의 장애물을 찾아라. 이 얘기는 앞서서 야구 배트, 그리고 이 중요한 것, 이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잘 할 수 없는 그러한 투자 조건들, 내가 잘 모르는 사업, 내가 잘 모르는 회사, 그리고 뭔가 좀 부실해 보이지만 좀 불안하지만 이러한 회사들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 아는 회사, 안정적인 재무구조 갖고 있고 안전한 회사, 그런 회사에 투자해야 된다. 왜 어려운 걸 하려고 도전했다가 다치느냐? 쉬운 거 선택해서 하자. 쉬운 것만 해도 할 거 계속 나온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능력의 한계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능력을 키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능력을 키우겠다고 바둥바둥 하다가 내가 어디까지 능력이 있는지 모르고는 능력 밖의 일을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어디까지 안에서 투자를 진행할 때 안전한 투자가 된다라는 의미고요. 앞서 야구의 얘기처럼 스트라이크 존이 있고 그거를 이렇게 나눠서 내가 가장 잘하는 구간이 어디다, 이 범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스트라이크 존이면 다 돼 라는 의미로 하지 말고 내가 자신 있는 것은 여기야 라는 걸 확실히 인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넓히려고 공부하는 것, 그것은 좋은 행위죠. 공부를 하되 이게 어느 정도 자신 있던 구간까지 들어왔다라고 확신이 서지 않는 한 이 안에서만 투자를 진행하고 공부는 계속하는 그런 행동으로 투자라는 것이 건전하고 올바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1년에 한 번만 떠올라도 족하다. 투자할 때 조급해하지 말아라. 진짜 성과가 나오는 투자는 1년에 한 번만 나와줘도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다. 올바른 사고와 행동을 빨리 익혀라. 즉 사람의 행동 그리고 의사결정 패턴, 이런 것들도 하나의 패턴화가 되고 고착화가 될 수 있으니 올바른 사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도 빨리 익히고 빨리 연습을 해서 그게 당연한 내 생각과 내 의사결정 패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투자는 단순하다. 그러나 쉽지 않다. 이 얘기는 투자의 방법은 거창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다. 가치가 좋아지는 기업, 그리고 내가 잘하는 기업, 그리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투자를 하면 된다. 그러나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유혹을 버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본성을 버리고 객관적으로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은 행동이다 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틀리는 것보단 비슷하게 맞는 것이 낫다. 이거는 보통 밸류에이션 얘기할 때 많이 쓰는데요. 밸류에이션은 내재 가치를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가치 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따라서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는데요. 심지어 동일한 밸류에이션 기법을 사용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같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이 과연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이 맞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버핏은 밸류에이션은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비슷하게만 나와도 투자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 밑에 체중이 150kg이라면 체중을 확인하지 않아도 살찐 것을 알 수 있다. 역시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즉,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이 회사의 가격이 가치보다 싼지 비싼지는 정확한 밸류에이션 값을 구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봐도 좋다 나쁘다 싸다 비싸다는 비슷하게 유추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는 문제를 낳는다. 어느 정도 술과 비슷하다. 한 잔은 괜찮다. 그러나 10잔을 마셨다가는 곤란해질 것이다. 즉, 차입금을 쓰고 신용 미수를 쓰고 담보대출을 쓰고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거는 것, 개인의 입장에선. 그리고 리만브라더스 사태나 이 서프라임 사태처럼 그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거는 것, 이런 레버리지를 거는 행위들은 내가 가진 원금 대비해서 몇 배의 수익률을 창출하고 몇 배의 시장을 창출해내기 때문에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상황에서는요. 하지만 부정적인 상황이었을 때는 몇 배로 잔혹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데요. 버핏은 과도한 레버리지는 안 된다. 레버리지는 술과 같다. 기분 좋을 때까지 적정하게 관리되는 수준에서 사용을 한다면 좋지만 과도하게 사용했다가는 난처해진다라는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썰물 때가 되어봐야 누가 벌거벗고 헤엄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법이다. 이 얘기는 시장이 좋을 때, 즉 밀물이 들어와서 너도나도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고 있을 때, 시장 대세 상승기라 너도나도 돈을 벌고 있을 때는 누가 위험 관리를 안 하고 있고 누가 실력이 없음에도 돈을 벌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시장이 하락을 맞이하고 썰물에서 물이 쫙 빠져나가면 위험 관리 안 하고 실력도 없었고 엉망진창으로 투자했는데도 시장 때문에 돈을 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바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시장이 좋아서 그리고 대세 상승기라서 투자 원칙, 투자 규칙, 리스크 관리 이런 거 없이 마구잡이로 투자를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의미고요. 언젠가 다가올 썰물은 항상 준비해야 된다. 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버핏 관련된 책들 조금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이 책은 버핏 관련 책은 아니고 지난번에 강의했던 벤자민 그레임이 쓴 책이지만 버핏을 가치 투자의 세계로 인도해준 책이기 때문에 한번 넣어놨고요. 워렌 버핏 라이브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버핏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과 질의응답을 했던 내용을 모아놓은 책이고요. 버핏 바이블 이 책 같은 경우는 주주 서한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따라서 주주 서한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요. 그나마 질의응답이 조금 더 난이도가 낮은 편인데 버핏 같은 경우는 투자에 대해서도 상당히 정통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라 내용 자체는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버핏의 주주 서한은 이 두 개를 조금 섞어놓은 책이긴 한데 이거보다는 좀 먼저 나온 책이고요. 스노우볼 이런 책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 평전, 자서전이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버핏이 쓴 건 아니고 이제 다른 기자가 버핏을 취재하면서 이제 쓴 책이고요. 워렌 버핏 평전 이거 역시 워렌 버핏 평전이고요. 이거 외에도 워렌 버핏 ROE 투자 관련 활용법 책도 있고 워렌 버핏 실전 투자 전략, 또 다시 워렌 버핏처럼 투자하라 등등 워렌 버핏이라는 존재 그리고 워렌 버핏이 사용하는 가치 투자는 하나의 투자 방식, 투자류, 종교 이런 의미로까지도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버핏 관련된 책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버핏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깊이 있게 알지 못하지만 책을 쓴 경우들도 있고 정말 깊이 있게 알고 쓴 책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그래도 버핏이 직접 주주들과 이야기를 나눴거나 주주 서한으로서 제출했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책들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깊이 있게 습득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